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저분, 혹시 재벌한진 그룹 돌아가신 한 회장의 숨겨진 딸 아니십니까?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젊은 날 재벌가의 체면에 버려진 채 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통시장에는 활기찬 소리들이 울려 퍼집니다. 윤정이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채소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해온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선한 배추를 다듬고 물을 깨끗이 씻어 진열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스럽습니다. 아줌마, 오늘 배추 어때요?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셨네요. 오늘 배추는 정말 좋아요. 어제 새벽에 직접 농장에서 가져온 거라 싱싱하답니다. 윤정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배추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2포기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정이는 배추를 골라주며 덤으로 파 한 단을 더 넣어줍니다. 할머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김치 담글 때 같이 쓰시면 좋을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요. 늘 이렇게 잘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김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런 정겨운 풍경은 윤정희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손님들과 정겹게 흥정하고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덤을 얹어주는 따뜻한 마음씨. 그녀에게는 이것이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특히 동네 어르신들이 오시면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박 할아버지에게는 항상 김치 한 포기를 덤으로 얹어드렸고 아픈 다리로 힘겹게 시장을 오가는 최 할머니에게는 배달까지 해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재료를 사러 나오고 주부들이 저녁 반찬거리를 고르러 왔습니다. 윤정이는 바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딸 지은이를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가진 건 2손뿐이지만 우리 지은이만은 기죽지 않고 잘 키워내야지. 윤정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지은이가 곱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자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시금치 있나요? 네, 있어요. 얼마나 드릴까요? 윤정이는 친절하게 응답했습니다. 한 봉지만 주세요. 그런데 혹시 따님이 결혼 준비 중이시라는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윤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축하드려요. 따님 정말 예쁘시던데. 신랑감도 좋은 분이시죠? 고맙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에요. 윤정이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혹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의 인파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숨을 돌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웃 상인들과의 정도 윤정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희 언니, 오늘 장사 잘 되나요? 옆 가게에서 과일을 파는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해요. 순자 씨는 어때요?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언니 딸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요? 윤정희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네,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다만, 뭐가 걱정이에요? 사돈될 분들이 좀 저희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윤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휴,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니 딸 지은이 얼마나 착하고 예쁜데요. 게다가 대학도 좋은데 나왔잖아요. 그래도 우리 같은 처지에서는 아무래도 기가 죽죠. 윤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온 게 뭐가 부끄러워요? 지은이 키워낸 것만 봐도 언니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알 수 있어요. 순자의 따뜻한 위로에 윤정희는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장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채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정직한 노동으로 딸을 키워낸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희는 무거운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편견이 따라다님을 늘 느꼈습니다. 특히 민수와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댁의 곱지 않은 시선이 그녀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윤정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직장인들, 깔끔한 옷차림의 주부들을 보며 문득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손은 거칠고 옷에서는 채소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이 냄새로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힘드셨죠? 괜찮다, 괜찮아. 우리 지은이가 저녁까지 준비해놨네. 윤정희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랑 양가 상견례 날짜 정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환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좋구나. 언제로 정했니? 다음 주 토요일이요. 민수 오빠네서 장소를 잡았다고 해요. 어디서 하기로 했니?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요. 민수 오빠 아버지가 자주 가시는 곳이래요. 윤정희는 속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강남의 비싼 한정식 집이라니 자신이 어울릴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잠들기 전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견뎌낼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윤정희에게는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이라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보낸 그녀에게는 너무나 먼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도 뒤척이시더니.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요즘 잠이 안 와서 그래. 윤정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무슨 말을 할지 벌써부터 두려웠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윤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영 어색했습니다. 거친 손과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지은이가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내가 과연 저 집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민수와 그의 부모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내부는 윤정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민수 부모입니다. 민수의 아버지 김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미묘한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어머니 윤정희입니다. 윤정희도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박 여사는 윤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음식 주문해야겠네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김 회장과 박 여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윤정희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박 여사가 갑작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지은이가 5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윤정희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럼 혼자서 아이를 키우셨겠네요. 힘드셨을 텐데. 김 회장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쉽지 않았지만 지은이가 잘 자라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윤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계시나요?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와 김 회장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박 여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와 지은이가 결혼하면 혹시 장사는 그만두실 생각이신가요? 윤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시댁 체면상 좀 그렇지 않을까요? 박 여사의 말이 점점 더 직설적이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어머니는 정직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울 것 없어요. 아이고, 지은아.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면 안 되지. 박 여사는 지은이를 나무랐습니다. 민수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대화 주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네요.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분위기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박 여사는 계속해서 윤정희를 떠보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집은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작은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윤정희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모든 질문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장사꾼이 사돈이라니 우리 집 체면이 서겠습니까?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은이는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민수야, 현실을 봐야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건 없지만 딸만큼은 정직하게 키웠습니다. 정직하게 키우는 것과 격이 맞는 것은 다른 문제죠. 박 여사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김 회장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해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부담스럽네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오빠.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줘.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질까요? 윤정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눈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일 거 아닙니까? 박 여사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특히 결혼식에는 저희 하객들 앞에서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모멸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회장과 박 여사는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혹시 양해해 주실 수 있다면. 안 돼요. 지은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제 결혼식에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히 해, 지은아. 사람들이 다 봐. 박 여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지은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윤정이는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고개를 숙이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이는 계속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다, 지은아. 민수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윤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솟구쳤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은이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윤정이는 시장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단골 손님들의 안부 인사에도 힘없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지은아, 밥 좀 먹어라. 이러면 몸 상한다. 윤정이는 딸의 방문을 두드리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전화를 했지만 지은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골 장사꾼이 사돈이라니 우리 집 체면이 서겠습니까? 결혼식에는 양해해 주실 수 있다면. 모든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윤정이가 문을 열자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들어와라, 민수야. 윤정이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이도 방에서 나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결혼해. 부모님 말씀은 내가 설득할게. 민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득이 될 것 같아?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보기에 우리는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야. 그게 바뀔 것 같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 마음도 바뀌실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 아이 낳고 손자 보여드리면 그때는 달라질까?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반문했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좋은 아이다. 하지만 지은이 말이 맞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거야. 어머님, 나도 생각해봤는데 결혼식에 내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윤정이의 말에 지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은아, 엄마 때문에 너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결혼식 때만 조용히 있을게. 지은이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 결혼식에 엄마가 없으면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 순간 윤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데 정말 이대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걸까요?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은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윤정이는 뒤척였습니다. 지은이는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을 텐데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발 와줘요, 엄마. 아무도 엄마를 막을 수 없게 해줘요. 지은이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벌써부터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과 박 여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과 그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신부 어머니는 못 오시나 봐요? 한 하객이 물었습니다. 아, 그분은 좀 몸이 안 좋으셔서요. 박 여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윤정희에게 오지 말라고 은근히 압력을 넣었던 것이 이제야 효과를 보는 것 같아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이는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와줘요. 아무도 엄마를 막을 수 없게요. 화장을 해주는 아가씨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어머님은 언제 오세요? 올 거예요. 꼭 올 거예요.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윤정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마음은 점점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결혼식장 앞 주차장에 한 대의 검은 리무진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량이었지만 아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중에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리무진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평소 소박한 옷차림만 하던 윤정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금빛 자수가 놓인 고운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고급스럽게 손질되어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녀를 내려다본 사람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품격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이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결혼식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평소와 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본래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그녀를 본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신랑 쪽 친척인가? 아니면 신부 쪽?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정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가 윤정희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분이. 김 회장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부 대기실에 있던 지은이에게 누군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지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마치 다른 분 같아요.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엄마가 와줄 거라고 믿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오실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는데 이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안은 점점 더 술렁거렸습니다. 윤정희의 등장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신부 가족석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이야.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점차 사건의 무게는 단순한 결혼식을 넘어 무언가 더 큰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기운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의 당당한 모습과 품격 있는 차림새가 모든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윤정희의 등장으로 결혼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정말 왔네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차려입고 오다니.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객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윤정희의 품격 있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분 정말 신부 어머니 맞아요? 아까 신부 어머니는 못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 한복 좀 보세요. 정말 고급스럽네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윤정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변의 시선을 의연하게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구부정하게 채소를 파는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이는 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안심이에요. 엄마가 와주셨으니까. 지은이는 화장을 도와주는 스태프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신랑 대기실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형, 괜찮을까? 민수는 들러리로 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걱정이야? 결혼식인데 신부 어머니가 오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좀.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은 너와 지은이가 주인공이야. 결혼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박 여사는 참지 못하고 윤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이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어? 박 여사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컸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윤정희는 차분하지만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 딸의 날입니다. 그 누구도 제 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도 부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하객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저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박 여사는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어디서 봤어. 나도 그래. 얼굴이 낯익어. 혹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때 하객 중 한 명이 윤정이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깜짝 놀라며 옆 사람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저분, 혹시 재벌 한진그룹고 한 회장의. 뭐라고?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분은 오래전에. 하지만 그 순간부터 하객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박 여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권리? 무슨 권리 말이에요? 우리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양해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언제 양해한다고 했나요? 김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고 조용히 하시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반적인 사돈 간의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하객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윤정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분 혹시 재벌 한진그룹고 한 회장의 숨겨진 딸 아니십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며 웅성거렸고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김 회장이 부인을 부축하며 당황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민수는 분노와 공포에 얼굴이 일그러진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자는 흥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진그룹고 한 회장께서 젊은 시절 숨겨둔 딸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분 얼굴이. 하객들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한진그룹은 국내 굴지의 재벌 기업이었고 고 한 회장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까? 그런데 왜 시장에서 장사를 숨어 지내신 건가? 윤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혼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질 것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벌 한진그룹고 한 회장의 숨겨진 딸입니다. 젊은 날 재벌가의 체면에 버려진 채 홀로 살아왔습니다. 결혼식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은이는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를 바라봤고 민수는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깨어난 박 여사를 부축하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엄청난 비밀이 폭로되는 자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정이의 충격적인 고백 후 결혼식장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기자는 흥분한 채로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고요? 한 하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건? 또 다른 하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0살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사랑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완전히 인연을 끊고 혼자 살아가든지.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지은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지금까지 숨겨서. 윤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겨우 의식을 되찾고 일어나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재벌 딸이 어떻게 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거짓말이라고요? 윤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기자가 앞으로 나서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진그룹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유산도 포기했고요. 윤정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에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하객들이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당당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통장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김 회장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가난하게? 제가 선택한 거예요. 윤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보다는 정직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 딸에게도 그런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었고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런 힘든 일을 혼자. 지은아, 엄마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처럼 훌륭한 딸을 키울 수 있었으니까. 윤정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윤정희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자식 키우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객들 중 일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의 말에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윤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와 똑같이 살 겁니다. 윤정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은 숨지 않을 거예요. 특히 제 딸 앞에서는 절대로. 민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여사는 아직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님, 윤정희가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이 그 숫자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금액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돈에 의지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딸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정희가 정말 재벌가의 딸이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윤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저희를 무시했잖아요. 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제 딸까지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타나신 건가요? 네.
제 딸의 결혼식에서 당당하게 서 있고 싶었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박 여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체면을 따진다면 제가 더 할 말이 많겠죠. 윤정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기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진그룹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실 건가요?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할 거예요. 그게 제 삶이거든요. 다만 윤정이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은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요. 윤정이는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윤정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용감한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김 회장과 박 여사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혼식을 계속 진행할까요?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지은이와 민수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윤정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한 여성의 용기와 자존심이 빛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재개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윤정이에게 머물러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지은이가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동안 하객들은 신부보다 신부 어머니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생을 숨어 지내다가 딸의 결혼식에서 당당하게 정체를 밝힌 윤정이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재벌 딸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다니. 그것도 딸 하나 키우기 위해서. 진짜 대단한 어머니야. 나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윤정이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나? 박 여사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김 회장은 중얼거렸지만 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동안 윤정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이도 환하게 웃으며 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자 많은 하객들이 윤정이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어요? 저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따님도 정말 복 받으셨네요. 이런 어머니를 두시고 윤정이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회장의 사업 파트너 중 일부는 불편해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속였잖아. 신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재벌 딸이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김 회장은 이런 반응들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사업상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윤정이가 김 회장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어색해하고 있었고 김 회장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릴게요. 윤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속여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박 여사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윤정이는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셨던 건가요? 윤정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답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제 능력으로 키운 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돈에 의존해서 키운 게 아니라요. 그래서 시장에서, 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지은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 여사는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이 살 거예요. 다만 더 이상은 숨지 않을 거고 필요하다면 제 딸을 지킬 거예요. 윤정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과 박 여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윤정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윤정이는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기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죄송한데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한진그룹과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실 건가요?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살 거예요. 회사 일에는 관여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유산은? 제가 받을 몫이 있다면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기자와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윤정이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윤정이는 지은이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녀는 김 회장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체면보다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의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지은이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오늘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은아, 엄마가 더 고맙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윤정이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민수도 다가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야,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한다. 그리고 윤정이는 김 회장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지내자. 김 회장과 박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윤정이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을 떠나면서 윤정이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그리고 딸을 당당하게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의 정체가 밝혀진 후 언론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내보냈고 한진그룹 관련 주식들도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윤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재벌 딸 맞으세요? 단골 손님들이 신기한 듯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서 장사할 거예요. 윤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윤정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희 언니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옆 가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과분한 관심이에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싶어요. 윤정이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윤정이의 정체가 밝혀진 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자신이 보인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 회장은 결국 윤정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에 나타난 김 회장을 보고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여사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손님을 보내고 그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불편해서 왔습니다. 불편하다고요? 윤정이가 궁금해했습니다. 결혼식 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당신이 재벌 딸이라는 걸 알고 나니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김 회장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런 신분을 숨기고 살았는지, 왜 굳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지. 윤정이는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군요.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신분을 만드는 거죠. 윤정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었나요? 힘들다고요? 윤정이가 반문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제 손으로 딸을 키우는 게요. 하지만 그 돈이 있었다면, 그 돈으로 키웠다면 지은이가 지금처럼 바르게 자랐을까요? 윤정이가 되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정이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김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주변 상인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의 큰 소리에 놀란 것입니다. 김 회장은 체면과 분노에 사로잡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감히 이런 수모를. 수모요? 윤정이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슨 수모를 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재벌 딸이면서 숨기고 있었던 것 자체가 우리를 속인 거 아닙니까? 윤정이는 단호하게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수모는 체면이 아니라 사랑을 짓밟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배우지 못했네요. 사람의 가치가 뭔지를요. 윤정이는 차분하면서도 강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윤정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희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사시는 분한테 왜 그러세요? 그때 민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 왜 이런 곳에? 민수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김 회장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는 오늘 제 아내를 지키는 남편을 선택하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은이와 어머님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가 이해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민수는 결심을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용기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때 지은이도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시장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입니다. 민수 오빠, 지은이가 남편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김 회장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체면만을 생각하며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윤정이는 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사과할 것 없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은이도 김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윤정이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장에서의 갈등이 해결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채소가 정말 싱싱하네요. 단골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좋은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윤정이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윤정이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언니 진짜 대단해요. 그 돈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랑 똑같이 지내시니.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친구였잖아요. 윤정이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지은이와 민수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가 남편과 함께 시장을 찾았습니다. 얼굴에는 특별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지은이 왜 이렇게 기뻐? 윤정이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큰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식? 민수가 다가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윤정이는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니?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제 막 5주 됐어요. 지은이가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손자까지 생긴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정말 축하한다. 윤정이는 딸과 사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와, 정희 언니 할머니 되시겠네요.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시장이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윤정이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김 회장과 박 여사도 소식을 듣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시장을 오가며 윤정이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축하드립니다. 김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네요. 윤정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여사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돈댁, 저도 정말 기뻐요. 우리 첫 손자잖아요. 손자인지 손녀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되죠. 윤정이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김 회장 부부는 이제 윤정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돈어른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박 여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윤정이는 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지은이의 배가 불러왔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김 회장 부부도 자주 시장을 찾아와 윤정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돈어른,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김 회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단골들이 더 늘었거든요. 윤정이는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혹시 다른 일은 생각 안 하세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일이요? 재벌가의 딸이시니까 좀 더 편하게 사실 수도 있잖아요.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에요. 이곳이 제 자리고요. 김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체면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한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구나. 윤정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지은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고 윤정이는 손자를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되셨네요. 민수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정말 고생했구나. 윤정이는 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과 박 여사도 손자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100일을 맞던 날, 온 가족이 시장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 언니 정말 복 받으셨어요. 이렇게 좋은 딸, 좋은 사위, 그리고 건강한 손자까지. 순자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해졌으니까. 윤정이는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윤정이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너를 당당하게 키워낸 것도, 좋은 사람과 결혼시킨 것도, 그리고 이렇게 손자까지 보게 된 것도. 엄마,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요. 지은이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김 회장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윤정이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며 딸을 키웠고 딸은 훌륭하게 자라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자까지 생겼습니다. 진짜 체면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윤정이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죽지 않는 당당한 어머니,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장터에서 손님과 웃으며 흥정하는 모습의 지은이와 민수 그리고 아기를 아는 김회장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마음이, 지위가 아니라 사랑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준 윤정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